어떻게 지난 설날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설날 잘 보내셨나요? 네, 설날 아주 각인구를 했습니다. 오.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장장 몇백 킬로에 이르는. 네. 와, 우리 신두님은 어디 내려갔다 오셨나요? 전 내려간 게 아니라 산에 있었어요. 그냥. 산에요? 돛 닦는 기분으로 그냥 인천이라 가까워서 갔다 오고 이게 언제쯤 갈까 뭐 정한수라도 떠놓고 기도를 해볼까 별 생각을 하느라. 예. 그래서 뭐 시내 그 부름은 들으셨나요? 아니 없고요. 그냥 주차 딱지만 두 개. 게시가 있었는 줄 알았어요. 불법 주차에. 뭔가 이렇게 안타깝네요. 맞아, 이거다. 약간 이런 아쉽네요. 네. 우리 이성무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명절 또 고향이 서울이어서 아. 서울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계속 코인 이코노미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말만 할 게 아니라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우와. 코인 이코노미를 어떻게 그리면 좀 그 시장에서 대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일 하는 역시. 야, 이거 서로 앉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은 다르네요. 아, 네. 역시 우리 형. 우리 형과 역시 신혜드님 신두교를 이끌고 계시는. 아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때 뭐 몇 년 전에 네네. 한창 그 화제가 됐던 모 대기업 그 회장님께서 네. 굉장히 무슨 이렇게 사기꾼한테 빠져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이렇게 박으신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사기꾼한테 빠진 계기가 선물 지수를 자, 몇 월 며칠 펴보세요. 코스피 지수 딱 열었더니 핸드폰 딱 관련이죠? 맞아. 핸드폰 딱 관련해서. 맞아. 예. 그래서 그분 말을 믿고 선물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리셨던 이런 네, 사례가 최 씨라고 있었죠. 있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고란 기자님 빼곤 다 고향이 가까우셔서 그러게요. 저는 멀리 다녀왔습니다. 네. 전도 많이 붙이시고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멀리 네네.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또 많은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우리의 중심적인 코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또 이성무 팀장님이요. 한 주간에, 한 주간이 아니라 그럼 저희 한 3주간인가요? 3주간에, 그렇죠. 2주간에 네, 뉴스를 모아서요. 베스트 뉴스와 워스트 뉴스로 소개해보는 이성무 팀장님의 코인 BNW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BNW만 보면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코너. 근데 BMW가요, 어감이 안 좋아. 왜요? 불나잖아요. 아. 나도 벤츠나 이런 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다음 주에는 코너명을 한번 공동해 벤츠로.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농담을. 신두님이 방송 처음 나오셨을 때는 굉장히 네. 약간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포스 있으시고 근데 점점 재밌어지시네요. 이제 코인 할 게 없어갖고. 네. 고양이로 갈아탈까지 하고 있다니까. 네. 고양이 채널로 갈아타시려고 요새 고민 중이시라고. 어제 방송에서 그 일본의 고양이 문화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네네. 고양이 굉장하던데요. 예. 비즈니스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애묘인이 굉장히 네. 많은 걸로 일본은 알고 그리고 있어요. 워낙에 그 고양이 이코노미가 발전해서 고양이 이코노미. 그렇죠. 실제로 저기 고양이 코인이 있어요. 캐코노미. 고양이 코인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도지코인하고 비슷한 건가요? 도지코인은 시바견이고 그다음에 모나코인은 일본 캐릭터점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2년 전부터 쓰고 있던 코인, 모나코인이라서. 그 참고로 제가 그 일본 거래소를 한번 그 일본 금융청에 허가를 받은 거래소 리스트가 보면은 한 17개, 6개 되거든요. 거기서 거래되는 코인을 봤는데 대부분이 다 유명한 거예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근데 신기한 게 모나코인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아키하바라 코인이라고 부른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는 아키하바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모나코인은 이분들 많다는 툭 거. 건들면 지식이 쏟아져 나오시네요, 진짜. 근데 그 코인은 실제로 실용화가 돼 있어갖고요. 네, 수요가 있어요. 캐코노미. 그리고 일본 쪽 앞으로 암호화폐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모나코인 수요가 많으니까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까지. 자,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오늘은 오프닝부터 일찍 나왔네요. 네. 저번에 깜빡해서 저희가 마지막 때는 한번 아니 여기서 듣고 또 모나코인 뭐지? 이러시면 안 그쵸.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성무 팀장님이 준비하신 또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을까요? 뭐 2주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들어서 뉴스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뉴스 양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였는데 2월부터 이제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도 나도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너도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제 부정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떠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꼭 암호화폐를 한국은행이 연구 결과 부정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져서 그 코인 관련 뉴스 헤더에 떴더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연구할 난 저는 이 돈 주고 왜 서울대 교수 시켜갖고 연구할 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나요? 아니에요. 가끔 왜 대기업 회장님들이 컨설팅 회사에다가 컨설팅 맡기는 거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려고. 외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바꾸라고 했다라고 뭔가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이제 이 내용은 그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 네네.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개인 계좌를 허용해 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우리나라에 상업은행이 많은데 네, 그렇죠. 중앙은행이 개인과 직거래를 시작을 하면 상업은행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굳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사 제목만 보시면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코인 관련된 그 뉴스 사이트에 이게 그 굉장히 뭐 큰일 난 거죠. 코인업계에 안 좋은 영향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암호화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저 같아도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이거 막 연락할 것 같아요. 주변에 네. 시드님 괜찮으세요? 고라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할 정도로. 근데 굉장히 저 큰 문제. 지난 실제로 연락온 적 시간에 없는데. 팀장님이 그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던 TF가 해체됐다라는 소식. 네, 했었죠. 근데 네, 그 네. 뉴스를 그 결과입니다 이게. 그 뉴스를 가지고 제 페북에 넣었던 패친분이 그 뉴스에 대한 해석이 그럼 연구를 해체했다는 얘기는 연구를 이미 다 끝냈다는 건가?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연구를 다 끝내서 뭐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 부정적인 뉴스로 이해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또 그분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근데 근거가 있는 게 네. 유튜브만 봐도요.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내한 그 발언을 3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발표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부정적이었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관찰은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신도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발간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요약본이긴 하고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한 요약본이고요. 원문은 또 영어로만 제공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사대주의적인. 네, 대단하신 S대 교수님께서 영문으로. 네.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그 금융 투자를 하시려면 한국은행 사이트도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부가 결국은 또 ICO 금지를 이건 유지한다. 정말, 네,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거래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재단 운영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네. ICO는 당연히 한국에서 못하니까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래소도 최근에 계속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뭐 그렇죠. 제도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해외 이전 준비를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후원사인 빗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거래소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대부분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로 이전하려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네. 이스라엘의 거래소를 오픈했다고 중동 쪽이었는데? 중동, 중동 쪽이었죠. 네, 예. 두바이 아니었나? UAE. 네네네. UAE. 아무튼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인 거래소가. 네. 그래서 해외로 자꾸 유출이 되는데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당장 뭐 허가를 해서 제도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그 가능성이나 네. 딜이라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좀 막막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뉴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벤처기업 인증도 다 맞아요. 해제해버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참 아니 그게 정말 그런 게 인증을 예를 들어서 그게 인증 기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원래는 뭐 12월까지 인증이었다. 올해 12월까지. 그럼 12월까지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특이하게 소급 적용했죠. 뺏었어요 그냥 있는 걸.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안 하려다가 네. 법원에서 소급 적용해도 그러니까 그 법에 그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대요. 네, 그래서 된다고? 네, 된다고 소급 적용을 그래서 해버렸어요. 뭐 모르겠는데 뭐 저희 후원사인 빗썸의 입장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 행정 소송을 한번 제기한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빗썸은 그 벤처 인증 기간이 작년에 끝났대요. 아, 이미 끝났구나. 그래서 해지 대상이 아니었고 유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해지됐는데 이게 12월달에 해지를 하니까 그 12월에 속해 있는 2018년도 세금 혜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12월달에 좀 땡겨서 어머. 해지를 한 것 아.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세금 진짜. 혜택이 50%가 넘기 아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 소송까지 간다라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금액이 꽤 클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저게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마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을 텐데 한국 그 자동차 국내 생산량이 400만 대를 겨우 넘겨서 403만 대, 그 세계 7위가 됐어요. 네. 원래는 이제 멕시코 보다 한 단계 위인 6위였다가 이제 지난해에는 밀려가지고 이제 7위가 됐고, 이걸 보면은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고질적인 뭐 사실 뭐 고비용 저혈 구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은 요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방식이 뭐냐면, 멕시코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치고 올라왔냐 보면 미국 수출 시장과 가까우니까 미국에다 너도 나도 와서 공장을 짓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인데요. 500만 네. 대를 넘었는데 왜 그러냐? 인도 자체적으로 내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해외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이 인도에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네, 현지에다 짓는 네, 거라고 그게 하는 무슨 거죠. 얘기냐? 인도 현지에다 공장을 지으면 물론 거기서 나온 이익은 뭐 해외 본사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거기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거기 일자리 창출되는 그 근로자들이 또 나와서 또 소비를 하니까 내수 네. 경기도 또 진작이 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국내 거래소가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일자리며 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소비하며, 이걸 따지면 진짜 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있는 일자리마저 해외로 다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 코인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네. 저도 고란 기자님 의견을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제가 암호화폐가 제도화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정부가 빨리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뉘앙스로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좀 부정적으로 저도 올해부터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버 사태로 지금 택시기사분 며칠 전에 또 네네.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버 사태도 되게 웃긴 게, 미국 쪽의 노동자들은 찬성을 했어요, 우버를. 근데 한국 쪽 노동자는 반대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는데, 네. 미국 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오케이라는 거, 노동자가 과반수의 투표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위반을 해갖고 밀어붙이는데, 한국은 반대로 이 노동자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치권에서 또 뭐 선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상한, 같은 사안을 갖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반대를 하고 미국 노동자들은 찬성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하고도 저는 좀 관여가 있다고,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택시기사분들한테도, 개인 택시를 모시는 분들한테도 사업적으로 아니면 이익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수익이 지금보다 날 수 있다는 네.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냥 주변에서 듣던 얘기만 듣고 그게 단 줄 알고 판단을 해버리시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나와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는 정말 고령화가 돼서 네. 정체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2월 16일부터인가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저 해외여행 가면 우버나 그랩을 많이 네네. 타는데 다들 그러시죠. 저도. 네, 그 택시 기사분들께서 반대하실 때 그 개인 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회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만약에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회사 택시 하는 사람이라면 산학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우버가 제도화돼서 네. 그럼 회사 제가 지금 제 차를 갖고 자가용처럼 개인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득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택시기사분들은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사업자를 일반인,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먼저 좀 제도화해갖고 그분들을 주고 모자르면 일반 분들한테도 운전할 우버 혜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참여하면 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절충안은 네. 그 택시를 잡기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이런 네. 거.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얘기는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아무튼 뭐 이런 네트워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의 정책은 그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노파심에서 한 말씀 했다라고 그냥 고란 마무리해 기자님이 주셨어요. 정리를 너무 네. 잘하시는데요. 완벽한 정리였어요. 아니,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지금 이게 과제였어요. 제일 입장 중에. 네, 다들 살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 내용을 보면 네. 그 ICO 금지 기조는 유지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그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고란 기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ICO가 이제 결국 코인인데, 코인과 블록체인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블록체인의 기본 사상인 탈중앙화
그러니까 코인이 없다는 얘기는 중앙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빗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탈중앙화를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싶은 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업계분들은 그 90년대 인터넷이 들어올 때 그 실제로 업계에서도 야 인트라넷이면 됐지 인터넷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트라넷은 그야말로 그냥 인트라넷 회사 안에서만 이렇게 되고 인터넷은 글로벌리 여기 이제 비즈니스가 꽃피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강조하다 보면 과연 그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과오를 다시 밟게 될지 않을지. 내가 잊고 있었던 얘기인데 좋은 얘기네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네, 지금 얘기는. 그리고 일단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행성이 있고 뭔가 투기 자본이 들어오니까 네. 시장 모습이 지금 불건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뭐 이번 토큰이나 뭐 코인이나 근데 이 시장에 있어서도 약간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정말 거의 뭐 세계 최고였잖아요. 네. 근데 그 셧다운제 하면서 한 방에 보내버렸죠. 그냥 확 줄고 그다음에 이 틈을 노려 중국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은 1위 게임 업체가 이제 중국이고 지금 넥슨까지 이제 매물로 나온 네. 마당에 이걸 이제 텐센트가 산다라는 얘기가 400조짜리 기업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400조짜리 기업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일종의 약간 또 뭐랄까 이런 잘못된 과거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가 돼서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당시만 해도 게임은 약간 뭐 이건 정말 그 어린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맞아요. 이런 아주 나쁜 네. 그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그 컨텐츠 수출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70%가 게임에서 나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요새 뭐 맞아요. 드라마 비중이 네.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텐센트도 분들이 위챗이 지금 영업이익률을 거의 대부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전됐습니다. 예. 게임 산업이 이제 역전해서 게임 산업에서 수익이 더 나오고 게임 하나 가져가서 자회사만 17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 17개 기업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기업이고 다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일자리 창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도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게임 산업 갖고 있었으면.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뭐 안타깝다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저희가 부정뉴스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항상 저희가 뭐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어야 된다, 규제화를 해줘라 얘기하면서 항상 굉장히 씁쓸하고 조금만 좀 열린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마음 아픈 것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우리 송문 팀장님 뉴스가 네, 세 번째 뉴스인데요. 그 캐나다의 가상화폐 거래소죠. 그 커드리거의 대표가 인도 여행 중에 갑자기 저거에 대한 예. 엄청난 무슨 뭐라 그러고 해야 된다. 1,600억 정도의 음모론도 엄청 많이 네. 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한 1,600원어치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가상화폐가. 네. 근데 한국 저희가 이제 그 거래소 디자인을 해줄 때 그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고 그 콜드 월렛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드 월렛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프린팅해서 금고에 보관한다든지 아니 뭐 노트북에 보관하는데 노트북 자체를 온라인상에서 끊어버리고 뭐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명만 알고 있으면 급한 출금 그쵸. 상황이 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네. 두세 명 이제 멀티로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혼자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거 1,600억이나 되는데 몰랐다고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갖고 한국 거래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메이저 거래소들은 잘 돼 걱정하실 필요 있습니다. 없고요. 네.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에도 나눠서 보관되기 때문에. 내화성이 있는 그런 금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사무실이 불이 나도 금고 안에 있는 그 콜드 월렛은 안전하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이제 캐나다의 특수 상황인데 지금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그러니까 미망인이 네. 사실 네, 있는데 네. 1,600억이면 뭐 거짓 선서할 수도 있을 만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나중에 찾아갖고 빼돌려도 뭐 알게 보여. 예, 그렇죠. 알게 네. 보여줘. 네. 이런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근데 충분히 음모론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제도가 조금 더 잘 돼 있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랬는데 거래소가 오너만 개인키를 보관한다. 이건 사실상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채팅창에서 한글이라니 님도 같은 얘기를 하신 게 혼자서만 키를 알 수 있는 거래소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시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처럼 제도가 좀 돼 있는 데가 그런 근데 거 어쨌든 저 캐나다의 경우에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논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걱정이네요. 군내 같은 경우에는요, 저런 일이 생기면 사실 그냥 미안 이러면 끝입니다. 네, 네. 미안.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그 뭐지 그 가상 실명 확인 가상 계좌가 제공되는 4대 대표 거래소. 그럼 반대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작년에 낸 유출 사건으로 5,500억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네. 코인체크에서 다 물어줬어요. 보상을 네. 그러면 일본은 그거는 국민성에 의존해서 물어준 건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 일단 코인체크가 그간 그 2위 거래소였거든요. 비트플라이어에 이어서 일단 그 쌓아놓은 돈이 있었고 그 코인체크를 매수하려는 다른 컴퓨터 아마 관련 회사일 거예요. 그 회사가 여기 회사의 그 레퓨테이션이 확 떨어지니까 만약에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면 그래서 아마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본 역시도 보상할 그건 아마 의무는 없는데. 의무는 없는데 했다는. 근데 했다고 거래소에 해야 대한 되나요? 뭔가 책임을 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 보면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어요. 근데 그 책임의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해킹을 당한 경우에 이게 이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이제 판별이 책임 해야 소재를 되니까. 위해서 예. 해야 되니까. 야,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네. 정말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네, 그 구정의 이제 마지막 네. 소식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거래소 네 곳에 대한 이제 벤처 인증을 박탈을 했습니다. 12월부로 박탈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소급 적용을 했고 네, 진짜. 2018년 세금 혜택 부분을 모두 몰수를 한 거죠. 사실 그 작년에 거래소 수익들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세금 엄청 내야 네, 세금 되겠네요. 엄청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인세만 해도 한 50%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아, 그래서 저 법이 제정될 때, 그거 저게 들어가느냐, 마냐, 거래소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업계에서 말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그때 이제는 안 해준다라고 해서, 야, 진짜, 아, 좀 그렇다. 해주지 하는데, 그래도 뭐 다행은 일단 이것까지는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냥 유지된다고 하니까 잠깐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금 적용을 한다니, 이게 웬? 이게 왜? 이게 웬?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 내국 거래소 중에 한두 곳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수준을 알고 네, 있는데 그렇죠. 뭐 네, 저걸 맞아요, 적용을 맞아요. 맞게 네. 되면 인수합병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수합병이 나오면 거대 기업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그럼 또 갑자기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급물살 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소문에는 시장이 한창 좋을 때 몇 군데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네, 있어요. 매물을 네. 알아보고 있다가 시장이 꺼지면서 그냥 확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다 매수자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서. 부정적인 네. 지금 저거니까 대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죠. 우리 채팅창에서요 질문을 주신 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네. 분이 있으신데 아니요. 아니요. 네. 네. 한 게임의 고수논문이랑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뭐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던 업체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네. 거기 그 업체에 있던 비트코인 200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수 처분을 검찰에서 했어요. 근데 이걸 몰수 처분하느냐 맞냐 가지고 1심에서는 몰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판결 냈거든요. 이거는 몰수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뭐 전자적인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기 결국에는 때문에. 근데 2심에 가가지고 검찰이 이겼어요. 그때 법원의 논리가 뭐였냐면 사회 통념상 이거가 가치가 있다라고 금전화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몰수하는 거다라고 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2심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이거 판결이 나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드디어 한국 정부가 그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범죄로 압수한 물품인데 예를 들면 범죄로 압수하는데 마약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범죄에서 압수를 해도 이게 압수한 그 마약이 시장에서는 뭐 1g에 뭐 몇만 원에 거래가 된다 쳐도 이거를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네. 굉장히 네. 확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부가 만약에 이걸 자산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네. 이 압수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이거를 공매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건 경매고 정부가 진행하는 공매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 캠코를 통해서 공매로 나온다 이러면 정부의 그런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물건을 내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가치 인정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 단계는 몰수만 한 상황이지 이거를 뭐 팔거나 뭐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매각을 이제 정보기관에서 매각을 하면 그 매각된 대금은 정부 예산 정부로 귀속되는 거죠. 참고로 네. 그 실크로드라고 굉장히 큰 그 마약 사이트, 뭐 불법으로 이제 거래하던 미국에 있던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거기 가면은 그 표시가 마약 1g에 뭐 1달러가 아니라 그 비트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게 다크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이 거래했는데 거기를 대표를 이제 FBI가 덮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반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아서 이제 그쪽 미국 정부 당국도 검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게 나왔냐면 그 국세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IRS라고 미국은 이 국세청이 정말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그럼 이거는 국세청에 따르면 이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우리도 이거를 공매 처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매 처분을 붙였고 그 원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마지막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는 이걸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정부 FBI가 보기에는 그때 가격이 마침 그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FBI가 야 이거 조금만 더 뒀다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돈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그 사이트의 대표랑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너 재판이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가 일단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할게.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이기지? 그럼 우리가 이 현금을 돌려줄게. 대신에 우리가 너가 지면 우리는 그냥 이걸 압수하는 거야. 대신 여기서 너가 팔지 안 팔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라고 했더니 대표도 본인도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 그럼 팔자. 그래가지고 팔았거든요. FBI가 팔았던 시점이 정확히 바닥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랬나요? 네.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걔네가 이제 잡힌 거는 이제 불법 무기나 마약 거래 사이트를 만든 걸로 잡혔는데 네. 재판을 받은 거는 아마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원래 잡힌 곳은 샌프란시스코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월가 옆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금융안정법 위반인가 그거까지 같이 제목으로 걸려서 원래는 5년 받을 건데 20년 넘게 받은 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원래는 있고요. 그런 사이트 만들어서 5년 길면 진짜 크면 10년이요. 초범이기 때문에 네.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괘씸죄? 20년을 그리고 뉴욕 중간고에서 옆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거기서 받으면서 그게 이렇게 또 가중 처벌이. 네. 그래서 그런 저기 그런 한글이라는 님이 많은데 FBI가 비트 보유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토시를 빼고 FB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이었습니다. 한때. 아, 그 이제 지금도 확인한 것들 지금도 때문에. 루머는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다는 루머도 네, 있죠. 루머도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팔 때 갑자기 그 많은 비트코인을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거래서 팔면은 폭락하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했던 방식이 세 차례인가 네 차례 나눠서 그 이제 입찰을 받았습니다. 너 얼마에 사갈래? 이렇게 입찰을 받았고요. 네, 그때 입찰을 받았던 사람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로보브라츠 있고 아니요. 그 사람 말고 3대에 걸친 투자자인데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네. 비트코인하고 상관없이 자산 투자가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 많이 했고 실제로 그분이 코빗에 최초로 투자해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에 투자를 했었던. 자, 우리 운영자님 빨리 검색해 주시죠. 네. 코빗에 투자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에서 했으면 아버지에 이어 네. 네.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사간 사람들이 대박 나서 회사 차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사셔서 대박이 나셨다고. 저기 BJ 스퐁지반께서 뒷섬 계속 대표가 그 조지 소로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조지 소로스가 이제 저분 이제 코인을 펌핑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 소로스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펌핑 시켰죠. 아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조지 소로스가 그 조만간에 방한을 하는데 대북 그 경업 관련주 맞아요. 중에 철강 관련주들을 투자하러 온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건 짐 로저스 아니에요? 짐 로저스였나요? 조지 소로스는 헤지 펀드의 대부고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남자고요. 짐 로저스는 다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우셔가지고. 상품에 투자하라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북한에 전 재산을 걸겠다 이러고. 근데 짐 로저스가 이미 한번 운을 띄웠고 띄운 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조지 소로스 하면 IMF 아닌교라고 말씀하시는데 BJ 스폰지마님이 뭐 약간 뭐 일종의 뭐랄까 음모론인데요.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 67월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 7월 달에 태국에 바트화 위기가 났었어요. 그때 그때. 조지 소로스가
바투아를 공격하면서 바투아 가치가 폭락하면서 태국이 IMF가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타겟으로 우리나라를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한국을 이제 하는데 이게 약간 떠던 소문이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뭐 한국 원화를 이제 타겟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을 원화를 공격하면 어디선가 금이 나오고 한국 공격하면 금이 나오고 그때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했잖아요. 네. 그렇게 금이 나오니까 이게 당연히 환율 방어가 되면서 공략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그래도 한 1900까지 갔는데 뭐 실패한 거였나요? 네, 있지 뭐 아니, 유지를 길게 네, 못하고 길게 바로 못했으니까. 바로 환율이 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공격하는데 갑자기 금이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생각을 금이 튀어나오고 했는데 예, 조지 이렇습니다. 소로스는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영 네, 회사니까 맞아요. 코인 쪽에 하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코인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네. 근데 한창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헤지펀드들 중에 이게 뭐 니온 게이자에 나온 거라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봤는데 팀 드레이퍼. 네. 감사합니다. 1000만 원 단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헤지펀드 중에 그때 니온 게이자에 나온 게 뭐였냐면, 헤지펀드 사이에 1% 투자법이 유행이다. 그게 뭐냐면, 전체 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헤지펀드에서요? 네, 그게 헤지펀드에서. 얼마야? 근데 이게 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1%를 투자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액 로스가 나도 수익률에는 1%포인트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터지면 전체 수익률 다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를 뭐 1% 투자법이 유행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유행할지 모르겠네요. 네. 와, 1%만 해도 정말 얼마일까요? 헤지펀드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만 헤지펀드 전체 금액 1%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을걸요. 500조 원 넘어갈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비트코인 500조 원만 들어와도 지금 거의 최고점 근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식 들어오면서 좀 알려주세요. 아, 저도 알면 제가 여기 안 오고 지금 단타 치고 있죠. 왜 여기 와서 이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까? 원화책을 하셔야죠. 네. 그렇죠. 원화책을. 아니, 원화도 뭐 무과장 만나는 게 빠르죠. 여기서 무과장을 만나갖고 단판을 줘야지 제가. 네. 어차피 일본 금리도 싼데. 시그님이 좀 오케이나, 예능 네. 캐릭터로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쩌서 고향이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과장에 얘기 났던데. 아, 네, 맞습니다. 애기도 났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글이라님이 우세요. 속상해서 우세요. 네. 자, 네, 그래서 벌써 그럼 저희가 오늘 부정 뉴스는 지금 다 나온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긍정 뉴스. 예. 이제 긍정 뉴스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긍정 뉴스는 네, 어떤 게 첫 번째 준비됐을까요? 거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 블록체인이 전자정부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이 됐다. 뭐 이건데 네. 사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긍정 뉴스에 굳이 올린 이유는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계속 뭐 기술 선정을 했으니까 맞아요. 뭐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코인 이코노미라는 게 필수 불가결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냐라는 기대감에서 긍정 뉴스 제 마음대로 한번. 저거는 근데 긍정 뉴스라고 제가 이미 한 3개월 전에 얘기한 네. 건데 이 부분 왜 그러냐면 광고로 나왔어요. 이미 오상진 아나운서가 나와갖고 공익 CF인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블록체인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건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장부 말고 다 전자장부, 공공장부 얘기를 해요. 거기서로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뭐 산업에 대한 뭐 발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은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언제 생기나는지가 그게 근데 문제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블록체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또는 노력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코인 이코노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긍정으로 봐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좀 그러게요.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중앙화돼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코인 이코노미에 대한 고민도 좀 하지 않겠냐에 대한 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더킹님 오셨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반갑다는 약간 반갑네요, 진짜. 이제 저희가 방송이 이렇게 좀 이제 그렇군요. 네, 회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갑네요. 시청자분들이랑 정이 들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슬퍼도 하고 네, 맞아요. 좋아도 네. 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긍정 뉴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네. 뉴스는 이제 그 많은 대비 실패한 건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긍정이지. 제가 왜 긍정으로 봤냐면 네네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ICO한 그 재단들의 그 백서들을 보면
개발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코인 이코노미가 많이 좀 그 생략돼 있거나 뭐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딱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술이면 다 되는지 아는 시장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놓은 덱들이 다 망하지 않았냐. 그렇죠. 성공한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제는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런 시장의 자정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 블록체인을 상용화할 수 있는 쓸만한 네. 그런 것들 그런 걸 운영하는 재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여기서 그동안 이제 프로토콜 전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블록체인에서는. 근데 이제 제발 프로토콜 전쟁은 그만하고 네. 비즈니스로 이제는 승부를 걸어라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그 이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2000년 초반만 해도 코스닥 버블 아시잖아요. 네네. 코스닥 버블 때만 해도 뭐 말도 안 냉각캔이다 해서 냉각캔, 냉각캔 뭐 골드뱅크 이런 네. 그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들고 와가지고 무한도전이요. 펌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골드뱅크 정말 네. 그때 골드뱅크였나 그 비스무리한 또 그 회사였나 이렇게 광고 보면은 그거 준다고 해서 네네, 제가 맞아요. 대학생 시절 진짜 열심히 봤는데 막 사실 열심히 봐도 500원. 맞아요. 정말 그게 코인도 있어요. 정말 있는데 그렇죠, 있죠, 네. 제가 그거를 가갖고 이제 반대로 봤어. 아니 광고를 보면 돈을 준대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데이터 가격보다 더 많이 데이터 가격이 더 많이 맞아, 나오는데 광고비보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와이파이로 보세요. 대답을 못하고 와이파이로 보세요. 그러면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차피 네. 거쳐야 될 과정인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제 작업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좀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안착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는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뉴스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네. 좋을 근데 것 팀장님이 한 말 중에 무서운 게 두 번째 문제는 코인 이코노미의 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코인 이코노미 활성화는 벤처기업들이 하게 합니다. 대부분 지금 기득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기득권의 강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만 네. 촉발될 수 있다는 걸 반증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아까 뭐 우버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맥락으로 기존의 사업자들이 워낙에 강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들이 움직이면 뭐 우리야 뭐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고점에 물렸지만 충분히 그걸 뛰어넘는다고 보기는 하는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기가 한국은 너무 어려운 네. 거라는 거죠. 이제 이 내용 이제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애플이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만 네. 해도 저희 한국에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그 다운사이징하는 핸드폰을 다운사이징하는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고 누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녀 또는 누가 이렇게 큰 이런 조그만 화면 갖고 컴퓨터처럼 써 라고 했던 게 맞아요.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대세가 된 거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게 그 LG가 모 컨설팅 업체 컨설팅 전략을 받아서 스마트폰 시장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네네. 그래? 네. 네, 대충 따라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완전 폭망했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지금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그 혁명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잖아요. 문화혁명이고 이 문화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이 스마트폰처럼 대세가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신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야지 시장 뭐 코인 이코노미, 네. 토큰 이코노미가 활성화된다 했는데 제가 팀장님이 준비하신 뉴스에 보니까 없어서 지금 아침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아시죠? 이제 페이스북이 2월 4일자 현지 시간으로 이제 체다라는 그 금융 언론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독 보도했는데 페이스북이 체인스페이스라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이게 어콰이 하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재 인수 방식으로 인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가 어콰이어잖아요. 인수하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콰이 하이어해서 하이어가 고용하다잖아요. 거기 회사에 있는 인재 5명 중에 4명을 다 그냥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한 건 아니라 그 회사의 인재들의 전문성을 자기들이 이제 산 거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한 그 뭐 400만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재 인수 방식으로 이제 체인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업을 알아봤대요. 알아봤는 과정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체인스페이스를 인수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우리가 지난 방송 때 텔레그램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곧 톤 코인이 나온다, 뭐 톤 메인넷이 출범한다 했는데, 페이스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 왓츠앱,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여기 메신저를 다 합치면 26억 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지난해 12월에 블룸버그가 된 뉴스가 뭐였냐면,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송금 기능이죠. 지불 결제. 네. 우리가 말하는 레미턴스라고 하나 페이먼트 이 기능인데, 왜 하필 왓츠앱을 통한 인도에서 시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왓츠앱의 인도 사용자가 2억 명이래요. 여기가 세계은행이 집계한 1년간 송금 액수를 보면 70조 원이래요. 일단 거기서부터 테스트 배드를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블록체인 TF에다가 지금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발빠르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일단 페이스북은 26억 명의 유저들, 메신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26억 개의 12억 은행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고란 기자님 말씀 조금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제가 페이스북을 한 2년 전부터 이제 오픈하기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만약에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는 코인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로 잠깐 넘어가서, 지금 미국 달러를 안 쓰려는 경제 구조로 변환해서 뭐 지금 중앙은행들이, 어제도 전문가 한경인가에서도 전문가분이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금보 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화,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그러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걸 모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돈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이 돈을 많이 쓰게끔 무엇인가 촉발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듯이,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무슨 자산이 있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네. 자산이 있다면 달러의 가치는 다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송금 기능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엄청나게, 아까 26억 명의 유저, 26억 개의 계좌, 26억 개의 은행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도 암호화폐 시장 충분히 한번 카드로 만지작거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차후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진짜 다들 왜 무슨 갑자기 고란 기자님? 아니, 아까 지금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네. 베네수엘라 엔지니어가 사토시라는 거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사토시, BJ 스퐁지 밤님,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베네수엘라 엔지니어라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인터뷰 좀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요. 네. 저분을 찾은 사람, 그분도 진짜 암호화폐 중에 최고의 권위자가 되거든요. 저분을 찾는 것만으로도. 예.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뉴스는 네. 독일의 이의증권거래소죠. 슈투트가르트. 네. 슈투트가르트. 네,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관계가 없고 독일이 왜 그러죠? 아니. 네, 아더킹님이. 네. 독일. 부끄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메이저 증권 거래소가 네. 독일이 이제 이쪽에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암호화폐 쪽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자금적으로는 그렇죠. 네, 메이저가 이제 참여를, IC에 보다 빠르게 메이저가 이제 참여를 시작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정책이 미투 전략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들이 많아지면 선진 금융을 배워와요. 빨리. 네. 우리나라도 허용하는 선진 시기가 금융을. 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기존 프레임이 공고화되는 바람에, 저는 거의 고령화 때문에 하고도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20년 전에 우리가 벤처 사업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 받아들이는 게 빨랐던 건,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만 해도 좀 젊은 축에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초고령화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그냥 어떤 근거는 없는데 내피셜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IMF 직후에 김대중 DJ 정부 들어서면서 인터넷 육성책을 틀면서 코스닥 버블이 나왔고, 그 네. 결과로 어쨌든 인터넷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려야지 뭔가를 하는 게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IMF를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니까 야 뭐라도 하자 이러면서 그냥 마구마구 막 뭔가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벼랑 끝은 아니잖아요. 뭐 기반 사업도 있고 일단 가진 게 많으니까 기존 가진 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실험국들이 발전을 잘하는 게 벼랑 끝에 몰려서 네, 그런구나.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아무래도 변화에는 좀 네, 무뎌지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오늘 혹시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뉴스인데요. 뭐 제가 이제 그 작년 말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아이쇼 하는 데가 맞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2018년도 그 아이쇼 건수가 그 작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한 3배 정도 늘었고, 아이쇼 그 금액 규모도 한 1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늘었다. 건수도 많아졌고. 근데 다만, 그 4, 4분기에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아직까지 열기가 확 죽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계속 죽이고는 네.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뭐 동남아시아들은 지금 거래소 본격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국가가 라이센스 발급도 지금 네, 하고 해주고 있고요. 있고, 네. 뭐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전체적인 그 코인 이코노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내려가 있지만. 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뉴스를 부정 긍정을 냉정하게 그냥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고 있는 모습은 아마 일반인 분들도 보실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물린 게 이제 개인이 너무 저희가 많이 크니까 예, 지금 뭐 이런 뉴스 나온다고 해갖고 꼼짝도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그래서 언제 가는데 그래서 이게 증권시장에서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 매물이 다 소화돼야지 다시 쌓이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저희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하는데 악성 매물이 어떻게 소화가 될지 저도 참 사실 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한창 돌던 짤이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어떤 버스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봉고차 같은 데 타셔서 여러분들이 다 내리셔야지 차가 출발한다고 뭐 이런 짤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네. 다음 주 드랍더 밑에서는 그 네, 짤을 제가 그 뭐 최근 짤은 아니지만 네.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그 영화 짤 나오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 마지막 오늘 짤인가요? 역대작입니다. 역대급입니다. 마지막.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고요. 네. 그 JP 모건이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안정세에 들어섰다라고 표현을 했고 안정세. 그래서 기관이 참여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JP 모건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제가 맞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쓰레기. 저 말을 한 사람들이 다 다 동일 다른 인물이에요.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죠. 네. 네. JP 모건 소속이죠. 네네. 네네. 2017년 이제 가을이었죠. 비트코인이 이제 사기다. 그 가상화폐 투자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JP 모건이 얘기를 했다가 된통 얻어맞았죠. 급등하면서 그로부터 시각을 2017년 말부터 시각을 긍정으로 바꿨고 네. 그 긍정으로 바꾼 시각을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부정이었다가 한번 긍정으로 바꾼 이후에 시장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오늘 비로소 안정세에 들어섰다 JP 모건에서. 아 저기 보면 정확히 나오네요. 차트에 있는 게 딱 보이네요. 네네. 쟤네가 부정했을 때 암호화폐가 최고였고 그렇죠. 긍정할 때 최저점이네요. 떨어지죠. 네. 네, 쟤네가 욕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정확히 똑같아요. 지금 보면. 와. 2018년 1월에 비트코인 사기 발언 후회한다.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블록체인 급전직까지. 현실. 네.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가 최하점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와. 그러면 지금 뭐 오늘 말한 게 이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데 그것도 아닐 수 있겠네요. 부정 뉴스. 뉴스인데요. 부정 뉴스인가요? 뭐 또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아,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반대로 갔냐. 1년 내내 좋게 얘기했는데 1년 내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송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 다음 코너를 오늘은 특별히 신두님께서 오. 네,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떤 많이들 건데요?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까지 여기 딱 펼쳐놨습니다. 신두님이 오늘 소개하시라고 페이지까지 딱 펼쳐놨어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아유, 제가 무기매입니다. 이거 뭐 암호화폐 불안할 때 이거 네, 이거 네, 하나요? 네, 네.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출연료 주니까 안 잘리려고 해야지.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암호화폐 곤란할 때 모두 고란. ICU 고난 올 때 모두 고란. 코인 때문에 울었을 때인 줄 알았네. 코인 때문에 골랐을 때 모두 고란. 네, 고란 고란. 기자님. 네, 드랍 더 비트. 네, 드랍 더 비트입니다. 네. 또 코인판에서 신금을 올리는 네. 정말 이거 보면 우리 민족이 해악의 민족과 네.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짤. 있는 네. 짤들을 그리고 모아오시는. 야, 진짜 이 다들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대단하네요. 같아요. 이건 약간 전문가의 비트코인만 손길을 못할 받는. 뿐이에요. 다 잘하는데 비트코인만 못해. 아,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뭐 주간 상황 알아보자면 시장 흐름이 어땠나 한번 네. 시장 흐름부터 보고 갈게요. 어. 불금과 토토주 사이. 저기가 뭐냐면 금요일 자정을 넘겨가지고 토요일에 넘어갔는데 확 올랐어요. 지금 계속 매주 금요일 밤에 맞아요. 오르는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 뭔가 있는데 금요일에 뭐가 있나요? 무슨 일 때문에 저 때 자꾸 오르는 거죠? 글쎄요. 저 때 아무튼 뭔가 불금과 토토줄 사이에 저기서 계속 입절하고 오르는데. 버닝썬을 가는 거야 뭐야? 중간에. 그러니까 저기서 클럽 가시려고? 네, 저기서 입절하고 버닝썬하는 토요일 뭐 이런 불금을 이렇게. 즐기시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계속 가다가 네. 금요일만 되면 뭔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살아났다가 팔고서 이제 다시 이제 죽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부끄러움은 시청자들의 몫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고란. 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은 한 이렇고요. 그래서 한번 또 400만 원 뚫고 올라가서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다시 뭐 떨어져서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네, 그럼 다음.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바로 1년 전 비트코인 기대 심리입니다. 아, 저 올라갈 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와. 가지다. 그렇죠. 이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야, 야. 근데 정말 저 실제로 그때는 뭐야 3천만 원이 왜 넘어가? 저건 그냥 만든 거죠. 아, 네. 기대 기대 심리. 근데 다들 저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아, 여기서 5천 멈추더라고요. 네. 5천 저기서 원. 멈췄으면 얼마나 좋으랴. 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네. 행복회로 돌렸었죠. 근데 이제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전성기 시절 믿고 깝티는 백이라고. 이게 보면 제목이 비트코인 전성기 시절 믿고 깝치는 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날짜를 보시면 2017년 12월 8일이거든요. 시장이 오. 한창 뜨거웠을 텐데 여기서 뭐라고 올렸냐면 비트코인 번 돈으로 치킨 먹는데 코인 존버의 법칙만 알면 정말 돈 쉽게 버는데 진짜 저 때는 아무거나 사도 올랐었죠. 그쵸. 치킨 한 마리 팔려고 이 늦은 밤까지 가게 열고 손님 받고 그러는 거 보면 한심해 보임이라고 올렸는데 운명의 정말 네. 네. 밑에 그렇죠. 운명의 시간 한 달 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네요. 이럴 줄 운명의 몰랐죠. 시간 이럴 한 줄 달 몰랐던 전. 거죠. 네. 미래를 몰랐던 한 달 전. 그래서 1년 전에만 해도 저랬었는데 지금 지분 예. 저분이 BJ 지금 먹은 어떻게 패닉님. 되셨을까? 지금 치킨 배달 중이십니다. 네네. 네. 근데 저 때 진짜 솔직히 회사를 관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갑자기 많았어요. 회사를 네. 그만두는 사람 보면 다들 의심했죠. 네. 쟤뭐 큰 돈 번 거 아니야? 라고. 네. 저는 그리고 회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많았었거든요. 재작년에도 저희 BMW 매장에 계신 오. 분이 있었는데 회원분 중에 잘 나왔겠네, 차가.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 젊은 분들 물어보면 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버셨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다. 그때는 정말 그 정도로 진짜로 실제로 내수 경기에 도움을 줬었던. 저는 1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당시 있었던 모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기자실에 소문이 쫙 돌았는데요. 그 부산 지역 언론 그 신문사에 계신 어떤 차장님이 네.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뒀는데 약간 호기롭게. 승진해서 밀려서 나중에 소문을 봤더니 와이프에게 부인에게 10억을 딱 던져주며 수표를 던져주며 네 마음대로 써라 이러고 오. 그 뭐 코인으로 뭐 수십억을 벌어서 재작년. 그냥 그 2017년 말이요. 네, 와.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이제 얘기만 전설로 전설로. 전해졌어요. 지금 어떻게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당시 뭐 그런 분들 꽤 있었죠. 그렇죠. 그 돈으로 다시 코인을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코인을 지금 기존 기득권에서 되게 뭐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암호화폐 하시는 분 중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 이 금융권이라도 해도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대면 그분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정도 되는 분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는 빠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제가 전에 저희 앞집에 계신 분이 집을 산 지 얼마 안 되셔서 갑자기 팔고
여행을 떠나셨거든요. 어. 제주도로 내려가셨을 때 저희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야, 저 사람 비트코인 대박 나서 바로 팔고 그냥 평화롭게 난 즐기며 살겠다 내려가셨나 보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집 팔고 비트 몰빵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대박난 짤도. 그럼 그분이 어떻게 보면 반대인 상황이 되셨을 수도 야. 있겠다라는. 작년 뉴스에 호주 생각이 분이 드네요. 집을 팔고 그 비트코인 있었죠. 넣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네. 캠핑카에서 캠핑카에서. 주무시는 있습니다. 예. 강남에서 지내실 돈이 없어서 제주도로 내려가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카에드로카님 마지막 여행일 수도. 갑자기 다 닭살이 돋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네. 뭐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네. 뭐 그간 벌어졌었죠. 네. 다음 짤 보여주세요. 네. 아, 네.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매도 실패.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조금 더 지났으면 남았는데 안타까운 게 매도 실패.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매도 실패. 이게 너무 웃겨. 안 팔렸구나. 네, 지금 비트코인 현재 상황입니다. 네, 매도 실패해서 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네. 와, 네. 진짜. 네. 이런 걸 다 만드시고 계세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짤에다가 저걸 입힐 생각을 하셨을까, 진짜. 와. 네, 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입니다. 예, 매도 실패하고 지금 우리 다들 모두 함께 하락에 동참하고 있죠. 아까 패닉님이 그 치킨 배달 중이신 분이 제주도에서 계신다고. 아, 그분이 그분인가요? 아, 그렇네요. 아, 네. 그분이 그분이군요. 여기서 알게 됐네요. 그 와중에 거기 가즈라 가즈라. 외치고 있어. 아, 진짜. 색깔까지 딱 맞대요. 그렇죠. 딱 맞. 진짜 색깔까지 딱 맞네요. 색깔까지 딱 맞네.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와. 제작자의 의도가 색깔까지. 야,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시작 전과 후였는데요. 그 전만 해도 자기가 마치 타노스가 된 양 가즈아를 외치고 있었는데 투자한 이후에 거의 보라돌이가 떡실신해가지고 지금 누워있는데 텔레토비 보라돌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같은 보라색인데. 같은 보라색인데 하나는 타노스가 하나는 보라돌이가 떡실신해 있는 힘 차이가 상황. 많이 네. 나네요. 네, 네, 네. 아이 좋아하면 아는 친구로 바뀌었어요. 네. 시작 전과 후 타노스가 나와서 제가 다음 짤도 준비했는데요. 다음 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까 1,600억 한 게 타노스의 절반 계획에 의해서 희송된 비트코인이랍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타노스가 왜 그 영화에서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네. 절반 비트코인이 날려버리죠. 이제 사라지는 모양이 나타나면서 네, 타노스의 절반 계획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저 영화 비트코인 제가 저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네. 암호화폐 할 때 네.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미치면 타노스 이 반지 있죠? 네. 이게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캐시 이렇게 보인다. 그 6대 코인만 남는 거구나. 비트코인부터 리플부터 해갖고 6번째 코인 그렇게 보인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갖고 비트코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SF 영화를 본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사람이 왜 이별하고 나면 네. 다 이별 노래만 맞아. 들리고 자기 노래 진짜. 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예, 타노스의 반지가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짤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흑우 탈출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 모두 다 흑우가 된 것 같은데 과연 흑우가 탈출이 가능할지 너무 꽉 꼈는데. 잠깐 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네. 꼈는데. 네. 그래서 탈출 되겠죠 뭐.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꼈어. 어떡해. 그래서 이제 흑우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뭐랄까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말한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셨으면 네. 시장이 좋아지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기서 보면 이제 그 우리 백 대표님께서 이제 설거지가 뭔지 보여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작업 들어간 이런 코인 투자하셨으면 아마 네, 그게 무서운 거죠. 하시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만약에 설거지 상황에 걸리신 흑우님이라면 탈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옛날에 그 타짜 영화에서 빨래 지려고 했던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네. 설거지가 그런 뜻이구나. 네. 자, 이제 다음 짤 보시면 이제 명작이 나옵니다. 타짜 더 비기닝. 코니를 아냐고요? 아냐고요? 내가 본 코짜 중 최고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랬듯 처음에 코인 중독에 빠진 코린이에 불과했죠. 빨래를 하다가도 코인 생각. 영화를 보더라도 밤하늘을 보아도. 그러다 결국 사자를 만났죠. 너 한강 코인이라고 들어봤어? 한강 코인이요? 난 알려준 소스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스캠 코인. 내가 전술 한번 소개시킬게. 수익만으로 150억 버신 분인데 코인 투자를 배우고 싶습니다. 계속. 예. 이제 1번. 자, 2번 보여주세요.
유명한 코짜시라고. 고인 지갑 한번 보자. 내가 한강하겠네. 코짜 이게 웃겨요. 존버의 기본은 돼 있구나. 비트, 비케, 비케. 비케. 비토고 자꾸 비케래. 비트는 차트 각부터가 달라. 가지와 발발딱. 급등, 떡상. 네, 그렇습니다. 3편. 네. 너 코짜라며 코인 콕. 네. 오르면 뭐 해줄 건데 수익의 30%. 지갑부터 봅시다. 아이. 네. 오. 며칠 후 어제까지 쓰리바닥이다. 반등의 기운이 느껴진다. 지하실 거면 어쩌려고. 장대 하나 뜰 거야. 떴다 양봉. 가자. 네. 와, 네, 진짜. 다음 와, 진짜 잘. 1000비트요. 거래소로 보내드릴까요? 레저에 남아주세요. 아, 시장의 법칙.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다. 숏, 죽어. 롱. 죽어. 정보만이 답은 아닌데. 진짜 잘 만들었다. 운복의 기운이 느껴진다. 걷자다. 촉은 차트보다 빠르다. 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와. 동작 그만. 우량 코인이야. 쫄리면 손절하시든가. 예. 스키 운전사 아니야? 준보. 오, 범핑을 이놈의 치네. 범핑을 치네. 예. 급락에 내 코인 다 건다. 뭐예요? 급등했네. 락 풀렸다 했는데. 가자. 야. 네, 이렇습니다. 이 야. 그 블록체인 허브에 올라온 가즈아 미시마님의 그 네. 작품이거든요. 대박이네요. 이번에 타짜로 오셨구나. 근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쭉 연재가 됐던 건데 완결편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아, 몰아서 저번에 네. 신세계는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아직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야. 가만히 아니 이런 짤을 만드는 분들이 영문으로 해갖고 미국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조회수를 200만 300만 하고 수익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미시마님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시죠? 네, 미시마 그 글로벌 약간 연락으로 가야 돼요. 이거 이제 그 타짜나 이제 국내 영화 말고 네, 해외에서 해외영화로. 했던 그쵸. 뭐 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타노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만들면 그쵸. 되겠네요. 반지 이게 나오면서 비트요. 이제 비트 이드.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몽몽님께서 고라님 미리 더빙 연습하고 오시는 거 아니냐고 연습하고 오시는 것 같다고. 아 이게 조금만 속도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 기술이 부족해서 속도를 어떻게 늦춘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네요. 네, 너무 잘 진짜. 만들었어요. 네. 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짜를 봤고요. 네. 이제 어쨌든 마무리는 조금 이제 네, 뭐 우리. 뭐랄까 긍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마무리 한번 보여주시죠. 이 바닥엔 영원한 떡상도 영원한 떡락도 없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시장이- 지금이 떡락이라면 앞으로는 떡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좋대요. 네. 저 마지막 한 잘로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네, 합니다. 되는 것 근데 저 중에 한 같습니다. 분 죽었잖아요. 네? 영화 중에 저 중에 한 분 안 계십니다. 네. 기차에서 떨어져갖고 손절당하십니다. 네, 아, 손절. 강제 손절당- 손절. 네. 네, 손절당하세요. 네. 사부님이. 정말 그 와중에 한글이라님이 코인의 바닥은 끝까지 얘기하시지 못했어요. 네. 너 얘기하신 거 반박 영상 올라왔다고요? 그래요? 뭐 한번 정말요? 찾아볼게요. 네. 근데 그러면 다음에 반박 영상 올라올 정도면 네, 그니까. 이야, 뭔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도요. 아더에 대해서 별로 아더요? 이렇게 약간 그 저평가하시는 거리였는데 근데 어. 뭐 반박 영상 나오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요. 어떤 지금 암호화폐는 어떤 코인을 누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도요. 반대 의견 반드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왜냐면 로드맵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참고하시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야, 그래도- 본인한테 맞는 거를 잘 수렴하시면 됩니다. 무플보다 악플이라더니 와, 네. 정말 아, 기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코인케어를 이렇게 집중해서 그러니까요. 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되게 뿌듯한데요, 저 얘기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우리 형 네, 역시. 월드스타 되시는 네, 건가요, 네. 유튜브로? 진짜 방송 중에 저 유튜버 되는 건가요? 비트 1만 달러 뚫는 걸 딱 본다 그러면 1만 달러 너무 갈 길이 머네요. 그러니까 1만 달러 뚫는 거만 본다 그러면 우리 이성민 한글이라님 너무 네. 초치시는 거 아니세요? 원탁의 기사들 이름이나 그리스 신화 이름 들어간 코인들 대부분 폭락했어요라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근데 말씀을 실제로 하시면 코인 이름이 거의 다 신화에 나오는 이름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예, 중세 시대 코인이라는 것도 중세 시대에서 넘어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코인 이름이 실제로 제가 여러 개 분석해 보니까 네. 예, 고대어의 그러네요. 신화 이름하고 예를 들면 많아요. 아더도 에토스도 아더. 그러고 예, 아더도 그러고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뭐지? 오.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채팅창에 저 TV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 너무 귀여우시다. 리플코인 10만 원 되면 청원할게요 이설님. 네? 이번 생에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고생이 안 하실 수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네, 즐겁게 네. 드랍 더 비트 한번 봤고요. 자 저희 또 이번 코너는요. 저희 암호화폐 ICO 관련 초야의 고수부터 입문자들까지 모두의 궁금증, 문제점 그리고 주장 또는 하소연 등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는 비트박스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 이게 점점 참 그게 있어요. 저희가 신부님이 오시고 나서 앞에 분량이 길어져서 이게 개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신부님이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점점 참여자가 줄어서 아니요. 참여자는 많이 계시는데 조금 더 이제 네, 좋은 내용들만 뽑아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한번 맨 뒤에 유유가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슬픈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과학자가 말하길 비트코인을 찍어내는 것보다 좋은 복사기로 돈을 찍어내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한다. 그 과학자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과학자분이 그러신 거죠? 좋은 굉장히 리스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거는 예. 좋은 복사기로 돈을 찍어내는 건 불법 아닌가요? 위조 네, 지폐 위조 처벌이 지폐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게 네.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돈이라는 게 찍는 건 우리 집 복사기로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예, 민간이 찍느냐 정부가 찍느냐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렇죠. 돈 찍어내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예전에 위조 지폐 되게 예전에 한번 막 이렇게 좀 사태 같은 뉴스 막 났었을 때 저 어렸을 때 같은데 전부 다 돈을 들어서 형광등에 그거 기억나요. 되게 네. 기억나요. 다 확인하고 막 맞아. 그랬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뭐 네, 보여야 된다 뭐 있어야 그런 거 되고 있고 그 반대편에도 뭐 이렇게 얼굴이 보여야 되고 된다. 맞아. 그랬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과학자분이 어떤 과학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비트코인에다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원래 있었던데 거기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첫 번째 적용한 일종의 실사용 사례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이 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했냐? 바로 그 유명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중 지불이라고 하는 게 실물은 제가 팀장님한테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10,000원은 팀장님한테 넘어가는 게 네.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전자적으로 해서 제가 이성 팀장님한테 10,000원을 보냈으면 이게 10,000원을 보낸 게 진짜 간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짜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만든 건지. 맞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디지털로 만든 게 예술 작품으로 잘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 그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예술로 인정이 되는데 바로 복제가 가능하다. 이거 어디까지를 진짜 예술의 아우라, 원천 작품의 아우라로 봐야 되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채팅창에 지금 아더키님이 10,000원 안 받는 거 봐. 역시 성무 부자 형님. 방금 고란 기자님 이렇게 10,000원 주셨는데 안 받으셨다고. 네.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10,000원 모르게. 정도야 뭐. 아유 뭐 그렇죠. 네. 저거 찾아내시다니. 정치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현재 나온 현존하는 그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는 이 가운데 가장 그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 복제가 불가능한 화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 기술은 쓸모없다라고 하는데 네. 누가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야,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보다 네 지갑과 네 은행이 먼저 뚫려 이러더라고요. 네, 그 말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네,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마치 뭐 블록체인 기술 쓸모없어지고 모두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라고 하지만 아직 개발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또 그 시간 동안에 계속의 블록이 쌓이기 때문에 점점 더 해킹은 어려워지는 거고요. 블록체인 해킹 당하면 일반 뭐 보안 기술은 다 해킹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기 하나 읽어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비트 너무 느려서 문제라는데 제가 이 부분 갖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라이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최근에. 근데 요새 비트 뉴스 중에 유독 많은 뉴스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불 결제로 체결한 곳이 많아요. 물론 직접 쓰는지 모르지만 아르헨티나 뭐 대중교통에서 쓴다든가 독일의 배달앱에서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런 모든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비트코인 느려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로 라이트코인이 바로 올랐어요. 근데 라이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결제 속도를 빠르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트코인이 현재 많이 오른 거 보면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라이트코인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비트코인 2019년을 코인의 상용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채용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라이트코인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작년에 찰리리가 고점에서 매도했을 때 라이트코인은 망했다고 다들 그러셨더니 갑자기 또 오르니까 라이트코인이 최고라고. 예. 그 마음은 압니다만. 예. 예, 그런 게 좀 라이트코인에 가격적 영향을 주지 않았나.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음 비트도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외국 모 애널리스트가 몇 주 내로 비트코인 5,000달러로 급등한다던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상한선을 5,000달러 수준으로 보는 건가요? 이거 저희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근데 5,000달러면 좀 쓰려면 크게 쓰지. 5,000달러. 그 저분도 거의 뭐 기술적 분석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정확히 잘 저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 뭐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데, 과거에 이러한 그 거래량이나 뭐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뭐 이만큼 올랐다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미래 가격 예측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차트로 예측하는 게 지금 까지 잘 맞는 적을 못 봐서. 네. 제가 만약에 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로 만약에 분석을 하나 해드리면 5월달 4년 전 5월 6월달인가요? 그렉시트 때 비트코인 5배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차트마다 틀려. 그때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려갖고 다 들어가서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워낙에 오래전이라 차트, 그러니까 어디 있는 가격이 높고 재정거래라는 의미도 많이 없었나 봐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렉시트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급락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말 정도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밀리면 7월로 밀리거든요. 7월에 또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적인 시기로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쯤에서 한번 나와줘야죠.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네. 몫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브렉시트 지금 뭐 사실 하드 브렉시트나 아니면 진짜 브렉시트까지 귀결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직 네, 모르죠. 네. 여러 가지 아직 관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비트도. 아, 투썸으로 와요니까 저런 말은 나도 한다. 아까 그거죠? 네네. 5천까지 네. 가면 본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네요. 다음부터는요.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했다는데, 그럼 네. 페북코인 의미하신 나오는 건가요? 네. 혹시 나오면 사실 살 생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ICO는 하지 않고요. 기관 그쵸? 투자자 대상으로 네. 하던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고유 자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코인을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유통시킨 다음에 다시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페북코인이 나오면 당연히 유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왓츠앱 다 합치면은 26억 명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유저 기반을 확보한 그 메신저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죠. 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코인이 나왔는데 왜 테라 코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IMF US 저 인출권에 약간 연동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데 사람들이 테라는 아는데 이 테라와 짝꿍인 그 루나라는 게 있어요. 이 루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테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 그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코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뭐 스테이블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유통시킬 거고요. 그 페이스북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드는 그 경제적 생태계 거기에 같이 연동되는 뭔가 또 다른 코인, 이 코인이 아마 가격이 오르겠죠. 네. 여기 이제 조금 추가해드리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걸 좀 연결해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엔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작동하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 누구나 달러를 원하게 되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강해진다.
그럼 그 화폐가 강세 이렇게 간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모래 요절 말. 4차 산업혁명을 믿고 3년치 급식비를 투자했습니다라고. 네? 학생님이신가요? 학생분이신 올해부터 고등학생들 무상급식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럼 그냥 드시면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아, 없는 셈 치고? 다행입니다. 네. 그냥 드시면 아, 되겠네요. 닉네임이 재밌네요. 제가 여태까지 암호화폐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전국 노름자랑 최고입니다. 이거는. 모래 요절 바람. 모래 요정 바람돌이죠. 네, 모래 요절 바람. 전국 노른자랑. 아, 좋네요. 전국 노름자랑. 네. 네. 자, 다음 비트도 참. 자, 코인케이어에 출연했던 전문가 스펀키, 외도맨 브로, 신혜든 내중 암호화폐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일단 사람은 한 분은 누군가요? 여기 계시니까 네. 여쭤보죠. 외돔님이 가장 많이 냈죠. 정말요? 네, 외돔님이 가장 많이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 방송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스펀키님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도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방송하시는 분 중에 네. 방송하시는 분 중에 거의 다 나중에 방송에서 다 물린 분들이고 수익을 낸 사람은 외돔님, 스펀키님 저 정도 말고는 그때 당시에 방송이 그러니까 익절 구간일 때 한참 오를 때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네. 저도 그때 방송한 건 아니고 그때 암호화폐를 했었기 때문에 네. 투자 수익은 난 거지 방송은 제가 작년 7월인가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외도님 나왔을 때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집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추정컨대 굉장히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신도님도 되기 좋은 곳에 아닙니다. 저는 다 물렸습니다. 예. 뭐 할 말이 없고요. 예. 열심히 지금 원화책을 하기 위해서 네. 방송을 다니고 있습니다. 원화책을 하기 예. 위해서. 제 개인 방송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돔님이 그렇게. 아 근데 수익 많이 공식적으로 내셨다고. 가격을 공표하지 않았나요? 말해도 되는 100억을 걸로 알고 인증을 그랬어요? 하셨다고. 네, 100억 이상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말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도 알고 계시나 봐요. 그러게요. 대단하시네요. 네, 어디 사는지도 본인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럽다. 저 거기 되게 이사 가고 싶었는데. 네. 네. 그 검색 사이트에서 가격 보고 바로 껐거든요. 이삿집 알아보다가 네. 여기 너무 가고 싶다. CKT가 뭐예요? 그 요것만 설명. 코인 코리아 탑팀이라는 그냥 약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비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머지않아 암호화폐 태양광에서 엄청 나올 거라고. 이게 뭔 소리지? 그 뭐냐? 이게 뭔 소리예요? 뭐죠? 앞에 뭔 소리지? 이게 뭐예요? 성무영님 피식. 야, 저 아저씨님이 최고. 성무형님 피식. 성무형님한테 웃었지. 암호화폐가 많이 나온다는 게 뭐지? 성무영님한테는 웃었지. 인정. 머지않아 암호화폐 반전세네. 태양광에서 엄청 나왔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잘하세요? 반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개인 사정을 참 잘하시네요. 왜냐면 외돔님은 아프리카로 방송하신 분일걸요. 아마 그래서 아프리카 쪽 아예 다 말씀하신 네, 네.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저게 뭐예요? 암호화폐 태양광에서 엄청 나와. 저희 다 무슨 말인지. 네. 시청자님. 태양광 에너지를 블록체인화해서 거래하게끔 하겠다라는 이제 ICO들이 좀 있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력 블록체인 산업 이거 태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 발전기로 발전기로. 채굴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채굴 네. 전기야 만들면 채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생산성이 안 될 텐데. 그 최산성을 떠나서요. 설치하는 비용이. 암호화폐 채굴을 이제 거의 비트코인 이외에는 채굴 코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채굴은 거의 다 영세업자들은 이제 채굴을 못할 정도로 수준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암호화폐 채굴로 단가 맞출 수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지는 애가 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인들이 채굴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거는. 저 아도킹님이 라즈베리파이 태양광으로 채굴할 수 있다. 아도. 네? 이게 뭐죠? 라즈베리파이가 뭐예요? 코인 이름인 것 코인 같은데? 이름인가요? 죄송합니다. 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는 게 있네요. 놀랐습니다. 채굴은 뭐 저도 하다 전기세가 더 나와서 포기했는데 해보셨어요? 네, 집에 채굴용 컴퓨터가 있는데 어. 전기세가 더 나와.
그러니까 그거 아마 안 될 텐데 최근에는 대충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 나온 거랑 이렇게 해서 시간당 이게 나오는 금액이랑 계산해봤더니 손해여서 네, 채굴 안 돌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채굴, 전기세로 채굴하려면 네. 1,500만 원만 넘어가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비트코인이 1,500만 원. 1,500만 원 넘어가면. 뭐 집에서 채굴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떤 이제 스타트업 대표를 인터뷰하는데 이제 대학 원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비트코인 산 적이 있냐 했더니 자기가 그 대학원 그 랩실에서 겨울에 추운데 이게 컴퓨터를 켜놓으면 이게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난방 느낌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제 난방을 어떻게 하지 봤더니 이제 그때 비트코인 채굴하면 이제 열이 나니까 그 난방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캤대요. 그래서 굉장히 쌀 때. 네. 그때 이제 캐도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뭐 하셨어요 했더니 피자 시켜 먹었는데요 팔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뜻하게 만들고 피자 시켜 드셨구나. 실제로 러시아에서 채굴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각 가정으로 배달을 시켜서 이제 온도가 난방을 하는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 그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오, 그런 거 진짜 네. 좋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비트가 자, 짜잔. 미 SEC 의원이 늦어진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엔 좋을 수 있다고 했는데 출연자 세 분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어진 암호화폐 규제가 업계에 좋을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반대되는 아닙니다. 저거 반대되는 거 얘기인가요? 아니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맞아요, 얘기죠. 맞아요.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규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EC 규제가 없으면 우리가 2017년 같은 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장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될까?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버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봤을 때는 뭐 금전적으로 큰 펌핑을 원하는 도박을 원하는 너희들한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규제를 저희가 이제 전문가라고 뭐 자칭 말하는 우리가 모여서 규제를 얘기하는 건 네. 우리도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좋지만 안전하게 투자자들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SEC나 이런 데서 규제를 원하는 건데 저분이 뭐 규제가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이 좋을 것이다? 펌핑하긴 좋을 것이다겠죠? 펌핑하기. 네. 물리고 죽어라. 이게 물리고 죽어라. 이게 급등을 많이 할수록 또 이제 떨어지는 것도 네, 많이 떨어지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라즈베리파이는 저 무식이 탄로났는데 미니 컴퓨터라고 합니다. 초소형 컴퓨터고요. 그걸 태양 에너지로 켜서 아더 포칭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역시 아더킹님 다운 발언이셨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아까 아더킹. 한글이라님이었나 그 왜 처음으로 실물 거래 비트코인을 통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게 왜 피자 한 거잖아요. 피자. 네. 그게 이제 라즈 슬로라는 그 어떤 비트코인 개발자가 자기가 이제 그 비트코인 그 .org인가 거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다 올린 거죠. 내가 비트코인이 진짜 뭔가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지금 10,000 비트코인을 줄 테니까 이거 대신에 피자 2판을 배달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일주일 뒤에 정말 내가 그 피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아까 올린 것 중에 그때 10,000 비트 받은 피자집 사장님은 뭐 하실까라고 이제 누가 올리셨는데 그 비트코인을 그 피자집 사장님이 10,000 비트코인을 그 받고서 피자를 판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아이디가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네네. 아이디에 있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자기가 10,000 비트를 받고 자기가 헌금을 주고 피자를 시켜준 겁니다. 시켜준 네, 거. 이제 시켜준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벤사 역할을 본인이 그렇죠. 벤사 역할을 하신 벤사 거죠. 역할을 본인이 네, 하셨네. 네, 네. 벤사가 번 돈은 네. 100만 배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지금. 근데 뭐 갖고 그분이 있지만. 언제 뭐 네. 갖고 있지 않을 것 그분도 같아요. 아마 그 전에 네, 파시지 않으셨을까 팔았겠죠. 네. 생각이 드네요. 중개. 중개 개꿀이라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강림하신 24살에 비트코인으로 85억 먹어서 인생 처음 편하게 사는 일은 본인이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본인 거를 이렇게 막 옆에 별표까지 붙여가면서 드디어 강림하심이라고. 저분이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그분인가 그러면? 실제로 저 정도 금액을 번 24살이면 맞는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왔는지 한번 여기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얼굴까지 나왔어요. 그분 얼굴까지 나오고 부모님이 인터뷰도 하셨고. 그래요? 네, 네, 실제로 24살에 비트코인 그 정도 나이가 맞을 겁니다. 예. 아더킹님 질문입니다. 외돔 나올 때 나올 질문지랍니다. 이게요?
이게 외돔님이에요? 외돔님인가 봐요. 네. 이게 외돔님이에요? 외동님. 외돔님이 85억 버셨구나. 24, 지금 외돔님 나이가 아니, 근데 많으신가 봐요. 외동님 제가 10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24살 때 비트코인으로 85억을 버셨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버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진심으로 너무 부럽다. 네, 24살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 올리신 게 이제야 네, 뽑혀서 맞아요. 나오게 네. 됐나 봐요. 네. 되게 어리시구나. 깜짝 부럽네요. 놀랐네요. 네, 친하게 부럽네요. 지낼 걸. 그러게요. 형인데. 돈 많으면 네, 형이라고. 돈 많으면 형이에요. 오빠고 형이고. 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비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스트랩 분석 2019년 암호화폐 가격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그럼 암호화폐 전문기관이 당연히 오른다고 하지 떡락한다고 하겠냐? 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렇죠. 저 펀드 스트레이시 어떤 곳이냐면 네. 그 되게 유명한 톰리가 소속된 곳이거든요. 그 톰리 분이 한국인 2세인데 아버님이 한국 분이세요. 네. 근데 톰리가 지난해 막 36,000달러 간다 그랬었나요? 비트코인이. 네, 언제나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냥 강세론을 펴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그렇습니다. 또 채팅창에 성무형님 피시라고. 저희 뭐 돈 얘기만 나오면 계속 한번 웃어주시죠? 되게 뭔가 예, 추탈한 웃음이네요. 네. 그게 부러워라고. 우리가 계좌를 보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조심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네. 조심해. 제가 뭐 여태까지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아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네. 저희가 언젠가 회식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오픈해 주시죠, 저희끼리. 네. 회식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네, 네. 한우로부터. 저는 하는 필요 소면 됩니다. 예. 소면 됩니다. 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분들은요, 저희 코인케어 방송국 게시판, 네,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 네, 세 분께서 답변해 드리니까요, 많이 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요, 이 다음 코너는 또,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아니, 모래요절 바람님이 너무 아니, 갑자기 이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애정어린 조언까지. 네. 자, 우리 또 이번 우리 형이 준비한 네, 성무 형이 준비하신 코너입니다.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빅썸이 제공한 아주 핫한 소식, 빅썸싱. 오늘은 과연 어떤 빅썸싱이 네, 소개될지 궁금하네요. 우리 형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아까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아까 그 모래요절 바람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질문을 까먹었어요. 뭐 얘기하셨었는데. 네. 네. 생각나시면 한 번 더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빗썸싱 역시 이번에 두 개를 준비했는데 네. 그 1월 31일 날 빗썸에 상장한 그 네. 종목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다빈치 코인입니다. 그 네. 다빈치 코인이 2018년 6월 달에 ICO를 했고요. 그 제가 이제 목표 서비스를 그 블록체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꼭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요 컨셉으로는 이게 이제 한중 협작 그 서비스였는데 네네. 그 AI를 이용을 해서 체인을 자동으로 생성시킴으로써 그 메인넷에 발생되는 트래픽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컨셉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로는 뭐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지향을 하겠다. 뭐 국내 코인 중에 뭐 퓨블 같은 그런 네.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로는 그 프랜차이즈 중심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벤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오토 서비스로 이제 오토 서비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버 같은 서비스가 네네네. 있는데 네. 예, 그런 어떤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가 얘네 티봇이라는 이제 앱이라고 하는데 티봇을 네. 개발해서 제공을 하면 이걸 갖고 이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뭐 맛집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자동으로 소개해주고 거기에 후기 올리면 코인 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 예, 중국 한중 합작 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겠다. 이 얘기네요. 아까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이 신용카드가 저 없는 질문. 네, 신용카드 질문이었어요. 서비스가 안 올리셨구나. 되는 네네네네. 아프리카나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지. 스테이블하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스테이블을 하면 지금 다빈치 가능할 코인 거고. 설명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질문에 대한. 참고로 그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네. 그 코인 이제 신현성 대표라고 티켓몬스터 의장하는 분인데 티몬.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그 우크라이나
몽골이었나? 저 어디 아니다. 몽골이다, 몽골. 네네. 몽골 정부랑 무슨 이렇게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뭔가 협약을 맺었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이제 그 암호화폐로 하겠다. 뭐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채팅창에는 우리 화기애애하게 네네네. 토론을 하고 계시는. 네. 저는 이 얘기가 재밌어서 자꾸 시선을 뺏기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꾸 보다가 이제 시선을 뺏겨가지고. 네. 말씀 좀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네. 궁금한 게 한중 네. 합작이라고 하면 네. 그 뭐 개발지나 아니면 대표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한중 합작이라고 개발진이 한중 합작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는 일단. 누군 거예요? 대표는 중국 사람인데요? 다빈치죠? 네, 다빈치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자본은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네,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는 싱가포르에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얘네들 보면 일단 뭐 말씀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블록체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했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참 좋겠죠. 네, 참 좋겠지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일단 뭐 저희가 코인을 볼 때 가격만 봐도 대충 그 코인의 위치를 알 수가 네.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다빈치 코인이 현재 뭐 ICO 가격보다도 이제 한참 떨어져 있는 거 대부분이 그렇지만 한참이 얼마 정도인가요? 이제 한 그럼? 8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ICO 가격이 얘는 이제 ICO는 안 했어요. ICO는 안 했고 다빈치가 안 했다고요? 네네. 제가 다빈치 ICO를 적극 반대해갖고 ICO가 아니라 네. 그 IO? 4단계?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못 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걸로 해서 네, 그런 형태로 한것 제가 같더라고요. 절대로 네. 저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네. 쟤네가 뭐 로드맵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건 들어가면 물리는 구조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렸는데 결국엔 하시고 저한테 다빈치 욕한다고 뭐라 하셨죠. 요새 나오는 코인들 보면 그 전반적인 ICO 자체가 약간 뭐랄까 정부 규제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많이 그 뭐 아까 제가 다단계라고 사실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세일이고 이걸 뭐 전문 용어로 총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총판을 통해서 이제 몇 단계 거치면서 이제 코인이 일반 투자자 손까지 가는데 그 단계에서 처음에 총판이 받은 가격과 일반인들이 받은 가격 차이가 거의 뭐 배나 뭐 몇 배 수준으로 벌어지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상장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받은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총판을 통해서 혹시라도 뭔가 코인을 사게 되신다면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안 하는 걸 적극적으로 네, 권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국내 L코인도 있었는데 네. 좀 문제가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빈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도 하나 제대로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하겠다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하겠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네. 특출난 건 없어요. 그냥 다른 데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죠. 뭐 종합 디지털 선물 콘텐츠, 세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이름을 좀 붙였는데 물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이 전부 재단들이 열심히 해서 다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잘 되기 위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고요. 그 과정의 핵심이 선택과 집중이 아니냐.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코인 이코노미 구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잘 돼야 돼요. 저 네. 회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래요? 네, 잘 돼야 됩니다. 저거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들 하셨다고 입소문을 어디서 저게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합작해갖고 뭐 대단하게 크게 잘 될 네네. 거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협회도 뭐 한중 합작으로 만든 협회도 보니까 그냥 우리 일반 어릴 때 이제 로타리 클럽 어르신들요 그런 급조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뭐 클럽이 원래 있던 융성한 클럽이 아니라 급격하게 이제 아저씨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만드신 그 동네 유지들만 가입하는 그렇죠. 장기 클럽. 드는 장기 두시고 이런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제가 분할했어요. 아도님이 자꾸 이렇게 나오네. 그 한중 합작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자체는 뭐 거의 뭐 암호화폐 암자만 꺼내도 다 이렇게 거의 죽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언론들도 암호화폐 보도는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보도가 나오는 거는 다 일종의 뭐랄까 그 소위 말하는 뭐 되게 이름을 많이 들어본 그런 관영 언론이 아니라 그냥 다 이런 어떤 뭐 듣보잡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들인데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자꾸 싱가포르나 가시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도대체 이제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열면 제가 최근에 좀 덜한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어떤 컨퍼런스에 가면 되게 분위기가 이상한 컨퍼런스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잘 되게 보면 뭐지? 약간 좀 뭔가 되게 이상한 약간 느낌의 컨퍼런스가 있고 네. 보면은 되게 중국 업체들이 와서 쫙 이렇게 뭔가 서 있는데 이게 뭔가 너무나 스캠스러운 냄새가 막 뿜기는 막 이런 건데. 뭐 모델분들이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네. 헐벗은 분들도 좀 계시고 네 하는데 왜 모델과 4차 산업혁명 네. 뭐 엔터코인도 아니었고 네 약간 이제 헐벗은 분들 계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 많은 돈을 어머니들 들여가지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욕하시고 저것들 왜 저러고 다니냐고 참 분위기가 애매모호한 그래서 저는 아니 도대체 이런 컨퍼런스를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왜 하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 있던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보여준대요. 홍보 영상. 우리가 네.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정받는 코인이다라고 해서 그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시장이 죽어가지고 한국 시장 자체가 죽어서 많이 좀 덜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건 아마 중국 본국이 아마 본토가 막았기 때문인 것 진짜 같은데. 작년에 코인으로 돈 번 업체들은 업체가 아니라 호텔들이 벌었네. 호텔들이요. 컨퍼런스 호텔들이 많이 벌었네. 열렸고요. 그렇죠. 저희도 뭐 행사하려고 호텔 알아보다 호텔에 예약이 꽉 차서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튼 ICO 할 때 아까 그 총판을 통하는 일종의 다단계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보면은 그 스캠, 소위 말하는 스캠인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스캠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 유사코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사코인. 그냥 정말 진짜 블록체인도 아무것도 없는. 블록체인도 네, 없는 진짜 네, 블록체인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유사 수신 피해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최근에 트렌드가 보면 다 무슨 코인이더라고요. 그 사기 당하신 그 아이템이. 그 보면 아이템이 뭐 이렇게 뭐 옥장판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됐어요. 다 네. 코인으로 트렌드가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다 뭔가 좋아 보이고 막 네.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총판을 통하고 뭐 다단계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뭐 코인을 ICO에서 사고 근데 이런 건 정말 이쪽으로 힘든. 사기꾼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애매해요. 네.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사기치면 아예 구속도 안 된다. 바지도 필요 없다. 그런 게 그런 되니까 얘기들도 바지 있고. 살 돈도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서 치자 사기를. 이렇게 돼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맞아요. 최소한 이런 피해는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피해가 나니까 네. 뭐 거의 뭐 조 단위의 사기를 쳤던 주수도 그분께서 그 감옥에서도 1,000억 원대 사기를 치셨다는 이런 뉴스가 또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와, 아무튼 타고 나셨네요. 타고 그분은 났어요. 정말. 제가 그 금감원에 있는 그 불법 사기 대응단이라는 곳에 있는 그 형사 출신의 그 반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반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반장님이 무슨 일본의 논문을 읽었는데 그 유사 수신 피해 당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처음에 유사 수신에 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당하면 그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사 수신에 투자할 확률은 거의 없답니다. 예, 뭐 10%이 정도 불과한데 일본이 한 30%는 다시 투자를 한대요. 근데 한국은 한 70%가 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 결국은 일본은 한 2단계만 거치면 이제 거의 그만 속는데 네. 한국은 끝까지 속는 사람이 남는 이런 한 번 속는 사람이 이제 계속 속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유가 글쎄요. 뭘까요, 그 이유가 글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보시고 투자하고요. 네. 일단 그 총판이나 일단 뭐 이렇게 유통 방식이 약간 좀 전통적인 사기와 약간 유사하다 싶으면 네.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는 말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네가 투자하지 왜 나한테 알려주니?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우리 또 아더킹님께서 아더를 막 홍보를 하셨어요. 예. 아더 뭐 돈을 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형 하면서 산다 뭐 게임을 즐긴다 오르면 판다라고 했더니 채팅창에
너만 알고 너 혼자 해. 야, 아도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해라고 지금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아까 그 채팅이 너무 귀여우셔서. 근데 그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 기본을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제가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너 하지 왜 안 맞아요, 하냐. 맞아요. 나는 이제 자금이 없어서라고 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조심하시길. 요즘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거래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코인 발행하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재단 같은 경우 회의 있으니까 안 되지만 한국 사무소 이런 데들을 이제 찾아가서 실사 올리고 뭐 면담 상담해 갖고 올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증권시장은 어떤 종목을 하나 고르기 위해서 그 탐방 리포트를 쓰거든요. 네, 그 기업 네. 찾아가서 실제로 주식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네. 그렇죠. 전망 물어보고 뭐 회사 분위기도 보고. 근데 이제 이쪽은 사실 그 동안은 묻지마 투자였던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사실 바람직한 거고요.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하려면 그게 어떤 회사인지 또는 어떤 재단인지는 명확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진짜 이제 방송상에서 뭐 거래소 코인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뭐 사실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면 거래소 한번 찾아가 보셔야죠. 그렇죠. 한국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실제로 애들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막 펌핑하는 뭐 오늘도 커뮤니티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펌핑하는 거래소 코인을 보면 딱 그 공지 올라온 것만 몇 개 봐도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무슨 코인의 하한가를 정해요. 아, 네. 그리고 걔네들이 그동안 번 돈이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바이백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금액이 네,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이백을 했대요. 그걸 믿고 네. 그리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갑자기 막 그 아직 뭐 그런 메이저 업체들 다 아토믹 수업을 그냥 막 해버려. 막 자기들끼리. 맞아요. 네. 네. 아, 그래서 막 안타깝더라고요, 네. 사실. 네.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지금 코인키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 코인인데요. DACC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불러요? 다찌찌라 부르더라고요. 다찌찌요? 왜 다찌찌지? 네, 다찌찌라고 귀엽다. 부르는데 뭐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유명한 코인은 아닙니다. 역시 이제 중국 코인이고요. 그 여기는 아이쇼 개발자가 다 저기 보니까 유명 투자자인 어드바이저 대거 참여는 다 중국 분들이시네요. 네, 저스틴 선이 있습니다. 그 트론을 트론을 펌핑시킨.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찌도 한번 펌핑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던 코인이었죠. 네. 다찌찌.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네. 0.14원, 그러니까 14전이었는데 네네. 지금 한 18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뭐 상승률로 보면 펌핑이 좀 되긴 했죠. 네. 근데 역시 이제 ICO 가격보다 좀 낮고 얘네들도 이제 명확합니다. 그 블록체인의 이제 컨텐츠 소유 정보를 기록을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이미지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피블 뭐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얘네들은 IM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뭐 신원 증명하고 접근 권한 증명을 같이 블록체인에 넣어서 이걸 가지고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 저작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지는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지금은 이제 요거는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음악을 음원 네, 저작권 보호 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고 음원 하면서 저작권 보호 덱. AI 스마트 그 헤드셋 업체하고 이제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컨셉 자체는 그럴 만하다. 근데 네. 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토큰 이코노미가 좀 여기도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기 AI 스마트 헤드폰 업체 빈치 저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조그만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누구인가요? 뭐 시리아 누구 혹시 아시나요? 뭐 AI 스피커 누구 있잖아요. 어디 거지? 그 네, SK에서 나게 네, 된 누군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스피커 형태로 돼 있고 쟤는 헤드셋 형태로 돼 있는 거죠. 헤드셋 형태로 돼 있어서 내가 여기다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뭐 음악을 찾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누구도 AI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AI로 뭐 내가 내 뭐 몇 번 노래를 찾다 보면 내 취향에 맞는 노래를 자동으로 틀어준다든지 그런 업체인데 그 음원이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그 이 저작권 보호를 블록체인화 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명확한 이코노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뭐 재단에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기 유명 투자자 어드바이저는 왜 참여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맥? 뭐 한번 해보고 재미 봐서 야 우리 모여서 한번 더 하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럼 저기 CEO나 대표나 뭐 CTO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유명 어드바이저와 뭔가 인맥이 있는 네 그렇죠. 네 중국 내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가끔이 아니라 지난 회를 뭐라고 말씀드릴 때 뭐 백서를 읽어도 사실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전문 네. 용어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어드바이저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어드바이저도 요새는 다 무슨 인맥이고 맞아요. 돈 주고 네. 올리고 돈 주고 뭐 올리는 이러는 게 거니까요. 많아서 어드바이저 보라는 말씀도 사실 못 하겠어요. 요새. 제가 어드바이저 이 요청만 다빈치였나요? 하면 다빈치도 보면 어드바이저에 국회의원 출신도 있어요. 국회의원요? 진짜요? 네. 누구 실명 거론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요? 현직이요? 아 출신 네, 출신이잖아요. 누군지 알겠네요. 아 현직은 아마 못 하겠죠. 출신 할 수 있어도. 네. 유명하신 분들 다 이렇게 넣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무슨 그 과거에 그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을 하셨던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다 찾아보거든요. 뭐가 있었는지 다 찾아보고 왔는데 그분이 어떤 코인 업체에 어드바이저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코인 업체에 어드바이저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아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어드바이저 들어가셨는데 여기 뭐 괜찮아 보이냐 사업성이 그랬더니 그냥 그 해당 그 스타트업의 대표의 아버지와 친한 사이인데 그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보니 젊은 애들이 그냥 잘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름 올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인맥으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그런 경우가 거였어요. 너무 네. 많아요. 네. 저희가 작년 초에만 해도 저희가 아이쇼 한다고 이제 어드바이저 구할 때 어드바이저 등록을 하면 뭐 코인 뭐 1%, 0.5% 네. 이런 식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바이저의 페이가 좀 성우님 이름 세졌죠. 들어가고 떡상각이래요. 성우님 이름 들어가고. 저분은 거의 제가 팬클럽 만드실 것 같은데 저분은 좀 막 있어요. 어드바이저 들어가면 가격 떨어지면 막 성모님 그 개인 자금으로 끌어올려. 작전 들어간다. 작전 들어간다. 어리석음에도 작전 들어간다. 야, 아무튼 네 그렇게 또 알아봤네요. 네. 이래서 이런 것들도 규제가 빨리 생겨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적어질 것 같아요. 드디어 성분 코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들자. SM 코인 SM 네, 그 SM이 저랑 관계가 네. 있을 수도 있어요. 회장님께서 혹시 투자한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요. 성무님이 요즘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성무형이 이걸로 쭉 밀고 가는. 네. 네, 우리 설탕 이제는 오빠. 네. 코인이 장기 하나씩 가서 코인 갖고는 이제 캐릭터가 보존이 안 돼요. 뭔가 하나씩 발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건빵님께서 그래서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하는데 이쯤에서 여기서 나와야 네. 되나요? 예,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코인 K로가 또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또 많은 이제 뭐 뉴스들이나 소식들 얘기하면서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오늘은 그냥 뭔가 이렇게 만담하고 가는 기분이랄까? 네. 점점 저희가 초반 방송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진지하고 진지하고 말했는데, 그랬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저희끼리 이제 좀 즐거움이라도 좀 네, 드릴 수 맞아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 제가 들어온 지가 이제 1년 6개월 이제 6개월이 넘었네요. 넘었는데 한국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뉴스나 네. 많은 자료나 많은 분석은 없어요, 사실. 네. 대부분의 우리 유저분들이 외국에 이 좋은 자료가 있을 것이고 뉴스는 또 빠를 수는 있겠죠. 근데 좋은 자료가 있고 분석이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들어와서 옛날 자료 다 뒤져봤어요. 외국 것도 다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차트나 이런 건 외국이 더 잘 돼 있는 건 맞죠. 왜냐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관련 분석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빠르고 우리나라 언론사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사는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4, 5년 전에도 특집 기사를 실었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토큰 이코노미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뭐 긴장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그걸 기사로서 쓰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외국의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은데 그거를 네. 맹신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도 한국 분석 자료 같은 건 한국 거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들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뉴스는 뭐 외국 걸 참고하시는 건 있는데 분석 자료냐 뭐 트레이더들이 뭐 얼마 간다 이런 거는 한국 트레이더도 무조건 좀 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하락할 거다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누구나 할 수 그렇죠. 있는 얘기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이제 혹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죠. 네. 몫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채팅창에 또 다음 주에는 떡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도 다음 주에 더 살벌한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시장이 한층 더 좋아지길 바라며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케이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사례곰탕 말고.